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한학원에서 이제 컴퓨터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대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만 하더라도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맑고 화창하네요. 더 설명 오신 걸 환영하고, 여러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 등이 말끔히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설명회 진행 순서는 그 전산직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게 출연 인원,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질문 받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관리를 받는 걸 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무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커리큘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관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 경찰, 국회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7급, 9급이 있죠. 그래서 7급은 아무래도 9급에서 7급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4, 5년은 걸리는 거니까 9급보다는 7급을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또 이제 시험 과목도 많아요. 피셋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개발이 있고요. 정보 보호직이 있죠. 아무래도 전산 개발이 좀 더 많이 뽑고, 정보 보호직이 좀 덜 뽑아요. 그 다음에 지방직에 오면은, 지방직은 우리가 서울시 지방직이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라든가 기타 지방직 교육청을 같은 날에 봐요. 그전에는 다른 날에 봐가지고, 내가 서울시도 보고, 충청도도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합쳐져가지고, 한 날에 보기 때문에, 눈치 작전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직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시로 가지 않고 지방직을 보는 경향이 좀 많아졌죠. 아무래도 서울시는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의 어떤 고급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를 쪼개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시험의 기회는 줄은 건 사실이죠. 3번 볼 수 있는 걸 한 번밖에 못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도 전산 7급이 있는데, 이 7급은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직은 가끔 있는데 거의 최근 5년 동안은 없었고, 서울시가 한 10명 정도 뽑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두 명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해왔어요. 그 다음에 군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 문제 패턴이나 지방직 기출 문제 패턴이 같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공부해도 관계없는데, 군무원은 좀 달라요. 군무원은 얘들하고는 좀 다른 게, 얘들은 단답형이 많아요. 단답형 문제가.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컴퓨터 자격증에 보면은 컴퓨터 활용 이런 거 있죠. 컴퓨터랑 능력 검증 시험이 있고, 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 자동화. 네? 그런 문제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에도 컴퓨터 일반이 있거든요. 시험 과목에.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국가직 지방직만 하는 게 아니라 군무원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답형 문제는 이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말 문제라든가 워드 프로세스 문제, 정보 처리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것 정도만 다 풀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공무원 문제가 작년부터 공개가 됐는데, 두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요. 두 문제가 하나가 C샵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C++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전산제기에 보면은
가끔 저는 C++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C 코드를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작년 문제는 함수를 물어본 거야. 예, 그 C샵에서만 쓰는 함수. 이거는 내가 C샵 함수를 쓰지 않아 보면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한 74.5점 이랬었거든요. 그거 뭐 그 두 개 틀린다라고 해서 뭐 커트라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저거 수업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다 맞힌다. 실수를 않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패스하는 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헷갈리기만 하는데 사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거기는 내용 정도를 이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는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경찰 문제도 보면은 얘가 공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얘는 뭐 어느 때 공개하고 또 안 할 때 있고 이래요. 얘도 보면은 군무원 문제하고 좀 비슷해요. 단답형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보면 사이버 수사직이 있고 해양경찰청 있는데 같은 날에 보죠. 근데 뭐 지금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경찰, 국회직 이게 다 다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이 시험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국회직이 있고 국회직은 한두 명 뽑기 때문에 문제도 뭐 그 컴퓨터 일반이면 25문제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회직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문제는 국회직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는데 계리직이라는 게 있어요. 계리직도 컴퓨터 일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리직까지 보게 되면은 뭐 6개 정도를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산직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하시고 공고가 뜨면 홈페이지라든가 카페에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개인 메일을 보내드리진 않아요. 어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메일이 왔어. 아니 시험이 있으면 메일로 줘서 알려줘야지. 시험 접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드리진 않아요. 또 메일 받는 거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고가 뜨면 우리 지방 홈피라든가 뭐 카페 이런 데 공지를 올리니까 그거 보시고 아 내가 이쯤에 왔으면은 시험을 접수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시험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국가직 시험이 좀 빨라요. 4월 달에 보통 보고 이제 9급, 7급 있겠죠? 9급이 있는데 전산 개발이 있고 이제 보호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이게 아까 했지만 서울시 뭐 지방직, 교육청 같이 봐요. 이렇게 9급이에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보통 군무원 시험이 있죠? 다 같은 날에 봐요. 군무원도 보면은 7급이, 9급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도 했지만 문제 패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는 뭐 한국사라든가 영어는 검정 시험을 대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뭐 9급이라면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뭐 7급 과목은 똑같아 국가직하고 그 7급 과목은 똑같이 이제는 군무원 시험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오면은 국가직 이제 7급이 있게 되겠죠. 7급이 있고 이제는 국회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하반기에 있어요. 서울시 7급이겠죠. 경기도 7급. 이제 지방 7급이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있으면 1년 컬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셔서 해당되는 공고는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국가직이 뜨고요. 1월 달에 뭐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지방직 이런 게 그때 1월 달이면 떠요. 공고가. 그래서 공고가 뜨면은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그 전산직 커트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직이 보면은 75점대 했었죠, 이렇게. 이때 85점이 된 이유가, 국가 7급이 75점대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작년에 이때가, 피스탯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스탯 2차 시험을 보고 피스탯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전공만 4과목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전공 4과목만 보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높아지죠, 이렇게. 피스탯 통과해야만이 2차가 이제 전공 4과목인데 전공자들이 대부분 7급은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고요. 이제 서울시는 아직도 이제는 예전 방식처럼 봐요. 이제 공통 과목 보고 이제 영어만 이제는 능력검정 시험으로 이제 대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트라인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이제 9급 전산직을 보면은 이때 많이 올라갔죠. 이때 많이 뽑기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거의 200문제, 200명 정도 뽑았고 뭐 올해도 200명 넘게 뽑았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 10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통 과목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올해 공통 과목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공통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이제는 너무 높아졌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쉽게 나오면은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75점에서 80점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정보보직 같은 경우는 대략 또 떨어졌죠. 이때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채용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채용 인원이 줄다 이제 보니까 대략 커트라인이 이렇게 내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울시는 뭐 이제 비슷하고요. 서울시 구급은. 이제 그 다음에 군무원을 보면, 군무원은 보면 75점대, 76점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다 한날에 봐요, 한날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커트라인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는데, 이제 문제 다 똑같아요. 뭐 육군 문제든 해군 문제, 뭐 공군 문제든 똑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뽑으면은 커트라인 좀 떨어지고, 적게 뽑으면 커트라인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경향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이 군무원만도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국가직이나 이런 뭐 지방직 이런 데 보다도 애들이 급여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정형화된 생활을 좋아하면은 이 군무원을 성향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보다는 얘들이 좀 더 자유롭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근무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가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군인한테 소령이나 뭐 대령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출퇴근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뭐 군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마음에 드는 학생들은 또 군무원만 또 준비를 해요. 자, 이제 전산직 채용 인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직 7급을 보면은 이게 2019년 이전에는요 10명 정도밖에 안 뽑았었어요. 30명 이렇게 뽑다가 작년에 45명, 올해는 52명이니까 이제 많이 뽑죠. 예전에 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뽑는 편이고 그런데도 커트라인은 높아진 게 아까도 했지만 이제 필셋으로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2차 과목이 이제는 공통 과목 제외한 나머지 전공만 보다 보니까 커트라인 좀 높아진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뽑았죠. 올해는 이렇게 적게 뽑아요. 들쑥날쑥 그래요. 애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이 퇴임을 하면 퇴직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많이 뽑고 또 많이 뽑았던 해를 지나면은 적게 뽑고 이렇게 좀씩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 전산직 9급도 보면은 계속 뭐 90명, 800명, 뭐 200명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직 9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개발자들을 많이 지금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사기업만 그렇겠습니까? 뭐 즉 공기업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전산직 인원들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올해도 이렇게 많이 뽑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이제 9급의 정보보직이죠. 정보보직은 이렇게 좀 적게 뽑아요. 적게 뽑았기 때문에 아까 커트라인이 되려 떨어지는 뭐 그런 게 있었죠. 문제는 쉬웠는데 불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9급도 뭐 이렇게 적게 뽑다가 또 올해는 엄청 많이 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든가 경기도 뭐 다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어디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를 많이 선호를 해요. 서울서 공무원이니까 서울시가 이런 일반 지방직보다 월급도 조금 더 높아요. 수당이 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직보다는 서울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좀 있으면은 뭐 서울 아직 시험이 뭐 지난주에 봤지만 서울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을 보면요, 이제 군무원도 국방부를 봤을 때 뭐 한 50명 내외로 뽑고 지금 육군도 뭐 이렇게 뽑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186명 이렇게 뽑고 있죠. 그 대신에 또 이제 공군이라든가 이런 것 좀 줄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뭐 국방부를 지원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육군이 많이 뽑는다. 육군을 지원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퉁쳐서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파트든 내가 지원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시험 문제도 똑같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채용 인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지원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발 인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뭐 지방공무원학원에서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연간반을 많이 선택을 하죠. 연간반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에 들 수 있는 커리, 그 다음에 뭐 동영상, 뭐 이런 것 등을 다 듣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연간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대1 밀착 관리라도 해서 1대1 관리를 또 별도로 해드려요. 다른 학원과 다른 게 뭐냐면 이때 이 공통 과목 이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시게 됐죠. 상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궁금해하는 거 언제든지 이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컴퓨터반 같은 경우 제가 이제는 항상 상주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공통 과목을 공부하다가 공통 과목 아까 국어, 영어, 한국사겠죠. 아직은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대1 밀착 관리 시스템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이 이제는 개편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오픈하게 되는데 그 화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 연간반을 이제는 아까 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면은 지금 같은 학원 강의를 말하는 거죠. 수강 가능하고, 온라인 강의면은 뭐 이제 지한 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365 지한 패스, 180 지한 패스, 뭐 지한 패스 이렇게 복습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오프라인 이렇게 듣고 집에 가셔서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 떠들었다 이 정도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럼 그거 안 까먹으려면 내가 이제 수업 온 걸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수업을 까먹지 않으려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어차피 이제는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온라인에서 이제 복습을 하고. 근데 어차피 온라인은 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합격하는 데는 제일 빠르죠. 자, 그래서 뭐 자습실이라든가 스터디룸이라든가 제공해드리고, 아까 이제 빅모사 그 시스템 1대1 관리인데, 이게 이제 1대1 관리 시스템을 말해요. 1대1 관리. 1대1 관리 시스템을 이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드려요. 저도 여기 되면은 단원별 수업을 하게 되면 OX 문제 올려드리고, 단원별 문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체크하고 할 거예요. 자, 연간반을 이제 수강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편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시스템에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OX 문제를 올리죠. 이건 공통 과목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못 올리고, 그 해당되는 단원이 끝나면은 그때는 올리죠. 그 다음에 또 풀어드리고. 그런데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OX 문제를. 단원별 확인 학생 문제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국어도 단원이 있고 영어도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풀 수 있어요. 내가 특정 단원만 풀 수도 있고, 그 특정 단원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문제도 내가 5문제만 풀어볼 수도 있고, 10문제 풀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단원별 확인 문제가. 전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사죠. 전범위 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기출문제를 여기서 다 풀어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공통 과목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전산지식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반은 기출문제를 다 올려드리고 해설도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해설도 기출문제 연도별로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간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 전산지 공무원 학원에서 이제 교육 과정인데, 이건 뭐 비슷하죠. 학원들마다. 여러분들 이게 이론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론반. 이론반이 사실은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이게 잘 잡아놓고 이제 이러면 이게 쉬워지죠. 기출문제가. 그래서 대부분 학원을 오는 이유가 내가 뭐 내용을 잘 알고 내가 뭐 진짜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 듣고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오프라인 수업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1대1 관리해서 뭐 출석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관리를 받으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가 또 안 가면은 오프라인이면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오프라인 강의로 성을 할 거란 말이야. 또 뭐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론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할 게 내가 뭔가를 암기로 들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해를 했을 때 50%만 이해했으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금방 지치냐면 새로운 내용을 들으면은 하루면은 90% 까먹는다라고 그래요. 이건 교육학자들 한 말이야. 그리고 또 맞는 말이겠죠. 그분들이 연구해서 한 말이니까. 그러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가 이제는 50%로 이제는 까먹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이렇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오프라인으로 듣죠? 근데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50%는 이해한 거라고.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야 돼. 이거를 뭐 암기하려고 들면 다음 단어로 못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게 앞 단어하고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반만 보면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요, 운영체제 몰라요. 그 다음 단어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는 그 컴퓨터 구조가 또 운영체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또 여기서 컴퓨터 구조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50% 정도만 이해했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된다고. 그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온라인 복습하고 50% 이해했으면 다음 단도 넘어가고, 응? 이런 식으로는 이론 수업을, 이론 강의를 두세 번 반복해야죠. 두세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50%가 아니라 100% 이해했다. 그럼 100% 이해했으면 다 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푸는 거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최소한 이것도 두세 번은 풀어봐야 돼요. 두세 번을. 풀 때 이해 안 가는 거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고 시작봤는데 이해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된 동영상을 또 들어봐야 되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이 공부하면 뭐 무슨 왕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제 생각에는 하루에 10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시간을. 네? 물론 수업 듣게 되면 6, 7시간이죠. 3시간 정도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듣고 이러면은 내 순수 공부 시간이 한 6, 7시간은 돼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이렇죠. 혼자 공부하려면 13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학원 수업 같이 하면은 순수한 공부 시간이 6, 7시간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날 배운 거를 이 정도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라고. 또 마찬가지 기출문제 풀 시간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해 안 가면은 찾아보고 처음엔 시간이 걸리겠죠?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빨리 풀겠죠? 또 두세 번 풀어보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학교 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막 100%다 알아. 저기 뭐 기출문제도 다 알고 뭐 이론도 다 알아. 그럼 시험 문제 다 맞힐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알고 보면은 모의사는 이게 찍기 연습 보는 거예요. 찍기 연습. 그래서 내가 이거 나 알고 있는 거 왜 틀리지? 아, 시간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가. 이런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좋다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반환받고 반환 틀려요. 왜냐면은 문제는 각 과목마다 3,000문제가 최적이에요. 이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3,000문제. 너무 많이 풀어도 안 좋아. 얘가 한 지금 1,000문제 정도 돼요. 1,200 정도 되고 얘가 한 1,200 정도 되고 문제가. 그것도 나중에 또 동형모사 하면 또 한 1,000문제 정도 되고 그 정도 풀어보면 한 3, 4,000문제 되거든요. 사실 4,000문제 넘으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만 버리는 거고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 맞추면 되는 건데 아까 봤지만 커트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급 같은 경우 보면은 75점, 80점 그 사이잖아요. 그 정도 맞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컴퓨터 일반이나 정보보로는 90점을 목표로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뭐 국어나 한국사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꽈락을 넘기려고 공부하잖아요. 꽈락만 넘겨놓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이나 얘는 정보보로는 90점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찍기 연습하고 하면은
예, 뭐 올해나 그 전에 시험 문제를 보면은 90점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굳이 맞힐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동형모사풀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당 시험이 있기 전에 보통 국가직 대비로 하고 지방직 대비로 해서 동형모사풀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유학 특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한 전산지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속해서 연간반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는 7월부터 시작을 해요. 7월부터는 이게 공통 과목이겠죠.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이 사실 알고 보면 이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컴퓨터 일반도 많지만 공통 과목에는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그게 영어든 국어든 한국사든 간에. 그래서 7월에 공통 과목하고 이제 9월부터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 실강과 동영상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는 지난 연간반 이제는 커리큘럼 보면 7, 8은 공통 과목을 하죠. 국어영 한국사 기초반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 이제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전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공이. 이때 9월달에 전공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일반하고 이제 정보보론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11월달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죠. 그 다음에 1, 2월달에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반 하고 동영모사 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5, 6월달에는 지방직 서울시 대비해서 동영모사 풀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게 되면은 이 전산직을 합격하는데 이게 약간의 과잉이 있을 뿐이지 절대 부족한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런데 아까도 있지만 여기서 동영모사풀이 하는 이유가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잘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내가 문제 순서만 바꿔놔도 틀리거든요. 학생들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찍기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간반은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연간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시게 되면은 지금 공통 과목 이론서는 기본서, 이론서죠. 이론서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제한 패스 있었죠. 제한 패스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강 기간 동안에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1대1 관리였었어요. 그래서 1대1 관리였었고, 이제는 그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만 약간 보여드렸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더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1대1 관리 시스템이 바로 여기 CBT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기출문제가 안 좋은 게 뭐냐면, A형, B형이면은 1번 문제 항상 1번에 있잖아요. 20번 문제 20번 있고. 근데 이거 랜덤하게 풀어볼 수 있어. 이런 게 좋아요. 모사 마찬가지죠. 모사를 내가 1회 1회 풀잖아요. 그럼 1회 1번 문제는 항상 그 문제잖아. 근데 그걸 내가 랜덤하게 풀 수 있어요. 랜덤하게. 랜덤으로 풀 수 있는 게 이게 좋죠.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건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요. 태블릿 PC 이상이 돼야 돼요. 태블릿 PC 이상에서는 어차피 화면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며 가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학원 시설은 여러분들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자석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설명회 오늘 당일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금액이 있는데 기존의 금액에서 또 추가 할인을 이렇게 해드린다라고 그래요. 아까 지한패스 1년 이용권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최신 개정 이론서를 드리는데 그 이론서가 이제 공통 과목이죠. 이게 지금 이미 나왔어요. 이미 출간을 했고요. 요거를 드리고 또 달달노트 주네요. 달달노트. 달달노트 이것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신간이 되겠죠. 근데 내가 종합반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일 결제 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금액 차이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요. 이게 지금 단과 하나 종합반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9만 하더라도 435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이거를 연간관리반은 이 금액에 드리는 건데 여기 또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생들 한해서 10% 추가 할인이니까 이 금액이면 여러분들이 학원 오프라인 강의 다 들어서 아까 커리큘럼 이제 7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월 7월 달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얘는 또 제한 패스, 그 제한 패스만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많죠. 그 제한 패스 다 열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7급을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꽤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7급이 지금은 이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이게 시험 과목이 보면은 공통 과목 이제 빼고 여기 이제는 9급에 보면은 컴퓨터반이 있잖아요. 컴퓨터반에서 데이터베이스, 약자로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과목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정보보호는 다 공통이죠. 정보보호는 공통이고. 그럼 이 세 과목이 어차피 이제 컴퓨터반에 들어있는데 이 세 과목이 다 7급 과목이잖아요. 이게. 컴퓨터반에는 들어가,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고, 데이터 구조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7급 4과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7급 4과목. 그런데 요 세 과목이 요 안에 들어가는데 컴퓨터 일반에 들어가죠. 컴퓨터 일반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여기를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소프트웨어와 정보부는 공통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세 과목 여기도 들어가.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 추가되는 게 컴퓨터 구조라든가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이니까, 통신. 데이터 통신이죠?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을 들어가게 되면 이 컴퓨터 일반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7급을 준비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정보보호에 들어가요. 또 정보보호에 이게 겹쳐요. 그럼 내가 7급을 준비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만 더 준비하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7급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물론 7급만 준비해도 합격하면 좋겠죠. 아까 그랬지만 이게 넘어가려면 4, 5년 걸리니까 9급 들어가서 7급 달려면 4, 5년 걸리거든요. 급여 차이도 뭐 한 2, 30만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만 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봤지만 9급은 200명 뽑고, 그죠? 7급은 5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들 생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뭐 7급 과목이 다 들어가니까. 이 두 개만 하면 된다, 이 두 개만. 컴퓨터 구조하고. 그런데 이 컴퓨터 일반에서 컴퓨터 구조 운영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걸 아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라면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가 다른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준비를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궁금해한 거는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산지기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지금 직종, 그죠? 직렬이 직종이 있으니까. 직종이 한 6개 정도 있었죠?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경찰청, 뭐 또 국회직, 또 계직까지 이렇게 한 6개 되네요.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쿼트라인. 커트라인 얘기했었고요. 커트라인 중요해요. 행정직은 여기다 플러스 10점 오면 돼요. 행정직은. 그래서 이 행정직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는데 더 수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더 뽑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3, 4년 전보다도 더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반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보를 수집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그렇죠. 피셋은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도 있고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일단 피셋을 통과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통과 못 보는 거예요. 2차 시험을.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어차피 이제는 피셋이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있을 것 같고 두 달 정도 텀이 있다가 2차 시험이 있어요. 작년에 한 1.5개월 이랬는데 너무 빡빡하다.
1.5개월 가지고 어떻게 필수 통과해서 2차를 보냐.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늘린 걸로 제가 기억나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8달 시험이니까 예, 봤을 수도 있겠는데 필셋을 아직 안 봤나요? 처음 준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2개월이니까 일단 봤을 수도 있고 조만간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필셋을 통과한 학생들이 또 아까 전공 4과목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2개월, 1.5개월에서 이제 2개월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 텀을 2개월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 전부터 같이 했었어야 되지. 2개월 해가지고. 그 4과목을 어떻게 2개월 만에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필셋으로 이제는 7급은 1차 시험을 대체하죠. 2차가 이제는 전공만 보는 거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없으시면 저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원래 컴퓨터반이나 이제 수공을 하기 때문에 그 쿼리는 어제 좀 이따에는 그 DB 선생님하고 정보 보는 선생님도 들으실 거거든요. 쿼리는 똑같아요. 이제 전체 쿼리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제는 제가 수업 전에 또 컴퓨터반은 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생님하고 이제는 그 정보 선생님이 지금 대기 오고 계시니까 말씀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